저희가 하몽을 블라인드로 테이스팅을 할 거예요. 왜 블라인드로 테이스팅을 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맛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게 되게 영향을 많이 줘요. 제가 6년 동안 하모네코를 운영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비싼 게 제일 맛있겠죠? 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저는 비싼 게 제일 맛있다기보다는 그때 어떻게 테이스팅 하실 때 제가 물티슈 다 준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물티슈로 손 닦으시고 손으로 테이스팅 하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포크로 많이 드시거든요. 정석은 손으로 드시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 항공 지방이 사람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녹여서 입안에 넣었을 때 더 풍미가 난다라고 해서 손으로 드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자르시는 동안 제가 하몽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릴게요. 하몽에도 등급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깊게 들어가면 7가지까지도 분류가 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고, 돼지는 백돼지랑 흑돼지 2가지가 있는데, 백돼지로 만든 하몽은 세라노라고 얘기를 하고, 흑돼지로 만든 하몽은 스페인에서는 이 이베리코 돼지가 전통 품종의 흑돼지거든요. 우리나라에 제주 흑돼지가 있는 것처럼 이베리아, 스페인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서식하는 이베리코 돼지 흑돼지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베리코 하몽에서는 총 4가지 등급으로 나뉘고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베리코 세고라고 적혀 있어요. 방목을 하지 않은 이베리코 돼지예요. 사료를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린 라벨이라고 해서 세고 대 깜포 등급부터 방목이 시작이 되는 등급이거든요. 이제 깜포라는 게 스페인어로 벌판, 불판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방목을 하기 때문에 자연식을 같이 병행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레드랑 블랙라벨 같은 경우에는 이베리코 베요타라고 하는데 퍼센트 75%, 50%는 레드라벨이고 블랙라벨은 이베리코 베요타 100%.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맞아요. 이베리코라고 해도 100% 이베리코 돼지가 있고 혼혈 종이 있어요. 그래서 50%, 75%는 혼혈의 정도를 표기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연 방목을 했다라는 거. 밑에 세고데 캄포 등급 같은 경우에는 축사에서도 자라면서 낮의 정도는 방목을 한다라는 개념인데, 위에 베요타 등급 같은 경우에는 목초지에서 데헤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풀어서 완전 자연적으로 자라는 이베리코 돼지 품종인데, 그 베요타라는 게 스페인어로 도토리를 의미를 해서 도토리 먹고 자라는 이베리코 돼지라고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이 얘네들이 방목이 되는 데헤사라고 하는 곳이 참나무 산지예요. 이렇게 일러스트를 이렇게 접어서 보시면 이제 얘네들이 이베리코 돼지고요. 뒤에가 참나무고요. 그리고 또 뒤에 조그맣게 아저씨가 한 명 있어요. 이 아저씨가 도토리를 약간 지방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드리드에 있는 와인으로 테이스팅 같이 하시면 페어링도 잘 되고 하니까 한번 테이스팅 한번 해보시고, 이 와인 잠깐 설명해드리면, 이게 와인들 이름은 알프레도 마에스트로라는 와인 메이커 이름이고, 얘가 이제 와인 메이커예요, 사람이. 외경이 있는데 여기 그 밭에 유성이 많이 떨어진다 해서 이름이 엘 마르시안, 스페인어로 화성인이라는 뜻이에요. 스페인 그 내추럴 와인 그 만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와인 메이커가 약간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하고 좀 틀려요. 자기 그 4차원이나 해야 되나? 자기 생각이 뚜렷해요. 그래서 레이블 되게 특이해요, 전부 다. 근데 이 품종은 그레나시라는 품종이에요. 스페인에서 가라나차라는 품종을 하는데, 그레나시는 뭐 스프란스도 있지만은 호주하면 시라 그레나시거든요. 근데 내추럴 와인을 안 드신 분들은 꼬리꼬리한 향 때문에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추럴 와인을 처음에 드시기 좋은 입문용 내추럴 와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추럴 와인은 저희가 마트 가면 유기농 코너 있죠. 유기농 코너 가면 약간 비싸잖아요. 농약 안 친 거. 오르가닉은 이 컨벤션 와인 같은 경우는 좀 시중에 많이 파는 와인 같은 경우는 농약 치는 데도 있어요. 인체를 무료하는 거. 그런데 유기농 와인은 농약 안 쳐요. 와인을 양조할 때 효모를 넣어요. 발효 효모를 넣는 천연 효모예요. 내추럴은 유기농이 하나 더 들어가서 물론 농약도 안 치고 천연 효모도 안 써요. 줄기에 있는 곰팡이 같이 발효시켜요. 그 곰팡이가 효모 역할을 하는, 생산량도 작고,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싸요. 손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는 컨벤션 와인도 맛있어요. 조미료가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하몽 맛이 또 바뀌기도 하거든요. 테이스팅 하실 때 한 가지 와인 먼저 향도 한번 맡아보시고 색도 한번 보시고 하면서 테이스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몽은 제가 블라인드 테이스팅 하는 이유가 뭔가를 맞추기 위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편견이나 이런 거를 없이 그냥 온전히 그냥 그 하몽 맛을 느껴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얘가 낮은 등급인가 얘가 최고 등급인가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맛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에 삐꼬라고 과자 따로 준비해드렸거든요. 한번 좀 짭짤하다 싶을 때 삐꼬 드시면 짠맛이 줄어드는 거예요. 삐꼬 부족하시면 말씀하세요. 더 드릴게요. 지금 오늘 준비한 게 다 이베리코 하몽이에요. 셀러놓은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다 맛은 있으실 거예요. 하시는 분들마다 최고 등급 기준으로 하면 요한 팩이 10g씩. 스페인 와인 중에 후미아 지역이 보통 데일리 와인이거든요. 이름은 마이펫이에요. 요 같은 경우 드시면 그냥 무난하다. 이 시리즈는 저희가 레드, 하이트, 로제가 있는데 이거 터보고 로제는 프리시안 고양이, 하이트는 포메리안하고 밑에 있어요. 스윗하지 않아요. 다 드라이하고. 참고로 요즘에 와인 캡이 스쿨 캡으로 많이 나와요. 제 생각에는 소비자가 3만 원 이하는 스쿨 캡이 더 좋아요. 위생적으로 깔끔해. 스쿨캡 따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되게 쉬워요. 요거는 따면 밑에 잡고 이렇게 돌리면 따져. 오. 따져. 쉽죠? 자, 이 품종은 템포라는 품종이에요. 스페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품종인데 진짜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는데 가격 진짜 보셨는지 싼 거예요. 모르겠는데 맥주 거기 판매하는 것도 그렇고 와인도 그렇고 거의 저는 보고 놀랐어요. 아 그리고 하몽도 할인 판매하고 있어요. 다리를 통째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밑에서 슬라이스 바로 해서 밑에서 드실 수 있게도 판매하고 있고 포장도 하실 수 있고 받아오셔도 돼요. 스페인 식빵 보이세요? 했었거든요. 제가 결과를 지금 좀 보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맛있는 하몽이 또 있네요. 뭐예요? 일단 절반 이상은 어쨌든 2번을 고르시긴 했어요. 결과를 봤는데 이게 바람직한 결과가 그래요? 네. 가장 맛있는 하몽은 2번을 제일 많이 뽑으셨어요. 난 절반 2번 이상이 했는데. 2번이 제일 맛있다고 뽑으셨고 그다음 두 번째로 맛있다라고 이제 한 하몽은 2번이랑 1번이 똑같아요. 그리고 2번이라니. 세 번째로 맛있었던 하몽은 3번을 많이 뽑으셨어요. 첫 번째로 제일 맛있다고 하셨던 하몽 2번이 최고 등급이에요. 오, 입이. 그것도 모르는데 입맛만. 싱코따라는 브랜드 카빙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제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얘 2번이 싱코따 최고 등급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맛있다고 했던 하몽이 1번 뽑으셨는데 얘는 세보예요. 근데 이베리코 등급에서는 제일 낮은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3번이 세 번째로 맛있었다라고 뽑으셨거든요. 얘가 세보 대 깜포. 근데 원래 사실 등급 순으로 하면 얘가 제일 마지막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바람직하다라고 한 결과가 뭐냐면 이 세보 등급 제가 어제 오픈했어요. 그래서 제일 신선한 거예요. 세보 대 깜포는 제가 오픈한 지 한 일주일 조금 넘었거든요. 확실히 신선한 하몽을 맛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등급도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맛들이 있으니까 그냥 뭐 고소한 맛, 막 숙성된 풍미 이런 진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고 등급을 많이 선호를 하시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먹었을 때 딱 맛있다라고 느끼는 거는 신선한 음식 먹었을 때, 신선한 하몽 드셨을 때 제일 저는 맛있다라고 많이 느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편하게 얘기도 좀 나누셔야 돼요. 원래는 사실 드시면서 이렇게 어때? 대화를 좀 하시는데 오늘 대화 없이 되게 너무 집중하면서 드셔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너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 연결했어요.
여기 3층에 있어요. 아무래도 이쪽에 히메토가 스트리밍 서비스도 스페인 페스티벌이니까 99% 스페인 곡 위주로 연주를 하면서 어떤 음악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음악이 만들어진 고장의 이야기도 간간히 하면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최대한 제가 느낀 바로 최대한 주관적인 그런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라나다를 참 자주 갔었는데 그라나다 버스터미널에 내리면 시내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건너서 갈지를 고민을 해야 될 정도로 더웠기 때문에 그늘에 있으면 좀 낫죠. 그런데 너무 건조해서 마치 오븐 속에 들어있는 그런 느낌인데 오늘은 습도가 98%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스페인 악기들이 맥을 못 춥니다. 그래도 에어컨이라는 게 발명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습기도 같이 감사하고 제습기 덕분에 얘가 좀 한국에서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 달에 끝나는 게 스페인 음악의 정수인데 이렇게 간단한 곡에 내가 늘 알던 곡에 내 제일 가까운 곳에 있었던 이 곡이 바로 스페인 플라멩코의 딱 정수 엑기스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등잔 밑이었다고 이렇게 쉽게 설명되는 곡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리듬 공부를 했던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최근에는 자아성찰의 기회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로 좀 해석을 재밌게 해보자면 원조 전주곡, 원조 설렁탕처럼 원조 전주곡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지 않을까. 베네수엘라 곡들은 재밌는 것이 4분의 3박자, 3박자 계통과 8분의 6박자 이 6박이 이중으로 계속 도는 그런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베이스는 계속 정박을 때리고 멜로디는 긴 숨을 가지고 나머지 중간에 아르페지오들은 6박을 이렇게 연주를 하는 좀 복잡한 곡이기도 한데 그냥 눈 감고 들으시면 우리나라의 그쪽에는 텔레노벨라라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막장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음악이어서 제가 앨범에 수록할 때 기대를 약간 했죠. 야 이거 막장 드라마 나오면 딱인데 근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고 관계자분들이 계신다면 지인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우리나라도 그렇게 추임새를 하잖아요. 스페인에서도 할레오라는 걸 하는데 여러 가지 있어요. 뭐 SOS, 그렇지라고 똑같은 뜻인 거고 올레라고 또 하죠. 투우사가 굉장히 멋진 포즈를 취하면서 위험에서 다 벗어났을 때 올레 다들 외치는데 재밌는 거는 국악도 그렇고 스페인 음악도 그렇고 그 추임새를 듣는 그 절묘한 순간들이 있는데 본능적으로도 알 수 있지만 항상 한 장단이 끝날 때들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 장단을 마무리하는 게 연주자마다 굉장히 다르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를 굉장히 유심히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잠깐 연주를 해보면 어디쯤에서 하시면 딱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이런 느낌. 첫 번째 곡은 플라멩코의 시작이자 끝인 장단이 있습니다. 솔레아라고 하는 건데 솔레다 영어로 하면 솔리드
솔리투드 그런 단어랑 굉장히 어원을 같이 한다고 들었는데 고독 그렇게 번역이 되겠죠. 또 음악을 들어보면 굉장히 고독합니다. 곡도 너무 어렵고 장단도 어렵고 처음에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춤이든 노래든 기타든 다 솔레아를 시작을 하는데 제일 기본이고 쉬운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곡이기도 합니다. 쥐어 짜기 때문에 이렇게 고독한 건지 아무튼 고독하다고 합니다. 이 곡은 마누엘 그라나도스라고 하는 저희 바르셀로나 리세오 음악원의 교수님이 작곡하신 곡인데 연주들을 많이 안 하셔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가 한국 가서 열심히 연주해라 그러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메이커들 모임인데 한 40분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명장들도 있지만 유럽에서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쪽 골목 가면 세계적인 명장들한테 잠깐씩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상주하면서 기타 제작을 배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악기 사러도 가고 따빠스 너무 맛있잖아요. 따빠스 먹으러도 가고 아람브라 공장 보러 가고 아무튼 그라나다를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이유가 도착해서 저기 산이 있는 것처럼 네바다 산맥이 이렇게 만년설이 보이고 올려다 보면 아람브라 공장이 보이고 배고파서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배를 채울 수 있는 따파스가 넘쳐나고 어찌 안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이제 가보실 분들은 꼭 이렇게 밑에를 많이 보고 다녀보시면 광장이든 인도든 간에 대리석으로 돼 있어요. 인도 광장들이 좀 어이가 없죠. 그 넓은 인도와 광장을 어떻게 대리석으로 깔을 수가 있지? 그런데 그쪽에 대리석 광산이 있다고 합니다. 광부들이 막 일하면서 노동요를 부르고 하던 것들이 그라나다의 전통 노래가 되고 플라멩코가 되고 파코 데 루시아가 연주를 해서 더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파코 데 루시아의 거의 18번 같은 곡인데 굉장히 즐거운 경쾌한 춤곡입니다. 스트로크죠. 라스게아도와 멜로디가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곡인데 플라멩코인데 약간 바로크적인 느낌도 좀 나는 경쾌한 곡입니다. 마디가 없다는 거는 장식음들도 많고 한 번 더 쳐도 되고 덜 쳐도 되고 뭘 넣어도 되고 그런 자유로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상상을 하시면서 이 곡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원래 약간 스페인 냄새를 더 계속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곡을 연이어서 연주를 했을 텐데 첫 번째 곡은 라그리마 뜻은 눈물 라그리마가 아니고 라그리마 한 단어 이탈리아어도 똑같습니다. 또 한 곡은 레쿠에르도스 델라 아람브라 아람브라 궁전의 회상 또는 추억 그런 곡인데요. 너무 잘하는 곡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데 이 곡은 프란시스코 타레가의 작품입니다. 둘 다. 이 작품을 쓰고 나서 이 작곡가가 기도라는 제목을 붙이고 알함브라 풍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 출판사 사람들이 마케팅을 참 잘했는지 아람브라 궁전의 회상,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롱런하는 그런 명곡이 됐죠.
축구가 아니고 발렌시아 축구. 내일이 스페인 책방의 6살 6주년이 되는 생일이라고 합니다. 콤플레아뇨 스펠리스 상이. 이게 너무 습해서 먹는 걸로 6주년 기념으로 화재 발생할 뻔했습니다. 아이고. 마음의 불로 끄시는 걸로. 그래서 오늘 그 깜짝 축하 선물로 이렇게 생일 케이크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언제 짜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두 분 덕분에 이렇게 공연도 하게 되고 하몽을 이렇게 써는 시연도 보고 여러 가지 와인도 마실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스페인 문화를 이렇게 접하게 해주신 두 분께 굉장히 감사드리면서 케이크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육 년 동안 굉장히 즐거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으셨겠지만 앞으로 한 60년 정도 계속 그럼요 종신 연주자로서 연주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파테아도를 치면서 제가 라스게어도 연주를 막 하면 이국적인 리듬이 나왔죠. 그거를 발로 춤을 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쪽 갈리시아 지방의 파르카라고 하는 스타일의 곡입니다. 사실은 안달루시아를 기반으로 하는 게 플라멩코인데 이 곡은 특이하게도 갈리시아 지방, 우리 그 산티아고 순례길로 유명한 갈리시아 지방의 곡이기도 하고 남자가 추는 춤입니다. 굉장히 마초적이고 의상도 바지를 입고 춤을 추기도 하고 이 곡은 한국인의 정서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곡입니다. 화성 진행이 굉장히 전통가요와 유사하기 때문에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는 가수 김유나라고 하는데 이번에 솔로 음반을 내면서 마지막 곡을 플라멩코 기타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아주 훌륭한 건설적인 그런 훌륭한 예술적인 그런 마인드로서 기타와 노래를 원테이크로 함께 호흡하면서 만들어보자. 저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만들지. 보통 가요는 아시겠지만 여기다가 메트로놈 클릭을 들으면서 반주를 만들어 놓고 가수가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야 레고 쌓기처럼 굉장히 쉽게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면 뭔가 호흡이 조금 어려운 것도 있죠. 장점이 많은 반면에 예술적이기는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같이 녹음을 하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기도 하면서 제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힘든 녹음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가서 직접 연습을 해보니까 굉장히 호흡도 좋으시고 저도 뭐 어차피 계속 그렇게 호흡을 맞춰서 연주를 평생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녹음을 했습니다. 관능소설이라고 하는 솔로 앨범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장면이라는 곡에서 기타와 노래 이렇게 듀오로 연주를 했는데 플라멩코 느낌보다는 저는 포르투갈의 파두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양반은 또 버스킹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다면서요. 예, 비긴 어게인에서 포르투갈 가서 버스킹을 했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오늘의 짤막한 스페인어 공부를 잠깐 할 거예요. 근데 오뜨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뜨라라는 말은 다른 거 다시 한번 우리 식으로 하면 앵콜이 되죠. 오뜨라 이렇게 하더군요. 마지막 곡 파루카 푼타이타코온이라는 곡 연주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기억을 하시고 말씀해 주시다니 얼른 앉았습니다. 날도 더운데 플라멩코 계속 들으시고 스페인 음악 계속 들으셨으니까 아르헨티나 탱고 한 곡 연주를 하도록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작은 소모임에서 친구들끼리 만나서 와인 마시고 뭐 이런 자리에서 연주를 좀 해다오 그래서 즉흥으로 연주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곡이 되었습니다. 탱고의 스카이 연주하면서 내년을 기약해도 되겠죠? 내년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작지만 알찬 이런 스페인 페스티벌에서 기획해 주시고 내년에 기다리겠습니다. 젊은 작가들, 수명 작가들 대상으로